더워요. 아 맞아. 선생님 우리 개인 선풍기 이거 쓸 수 있거든요. 우와. 근데 충전 안 했어. 저희 어쩔 수 없어요. 특별한 선풍기로 다 켜놓자. 그럼 너? 안녕 이모마 좋아. 아니 이거 쓸다가 갑자기 1분에 하나씩 다른 거 같은데? 아까 71%였거든? 66% 됐어. 5분 썼는데. 옛날에 써봐. 내가 오늘도 많이 안 먹어. 강풍으로 틀어야지. 정말씩 그럼. 내가 안 먹어? 버스 아까. 쌤이 어지간하면 선풍기를 좀 충전시켜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책상에 좀 올려놓을게요. 좀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줄여놓을게요. 자, 갑시다.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내가 체크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 여기까지 개념만 했나? 네, 개인 아니 그 69번까지 했어요. 아, 맞네. 69원이요? 아니 근데 59원이에요. 이거 59원이잖아. 근데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중에서 좀 싫어하는 유형이 하나 나오죠? 부등식. 이거 뿌리네. 자,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부등식 단어를 융합해가지고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수학 상이 아니고 공통수학 원에서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얘는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걸 다 가져와 본 거예요. 5 제외하고 2 제외하고. 얘는 x가 2보다 작은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입니다. 얘는 주의하죠. 약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항식은 항상 약분을 하지 말고 인수분해로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거 0이 제외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포함관계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니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수직선에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봐도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아? 위에 있는 A가 B 써줄게요. A가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아.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너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봐야 포함 관계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이미지가 참 위험한 게 얘가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A가 B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착각이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함정이에요. 이제 디테일을 챙겨줘야 돼요. 뭐? 갖고 있는 걸로 갖게 돼야 돼. 확실히 이렇게 감싸고 있긴 해. 그지? 그래서 마치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얘가 지금 좀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 B는 3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근데 A는 3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뭐 때문에? 3 때문에. 3은 B에 있지만 3은 A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주 가지 않는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부등식은 이것만 주의해주면은 다 괜찮다. 그래서 이쪽도 봐주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A를 내가 표시를 해보니 0에서부터 2까지더라. B를 보니까 2보다 작더라 라는 거죠. 자, A랑 B 중에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B가 A를 포함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라고? 원수로 보라고. A는 2와 0 사이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2 제외. B는 2보다 작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A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야 너 나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C 보면은 0과 2 사이니까 0, 2 사이라서 쇼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거가 C. 그럼 C는 확실히 B에 들어와 있어. 그죠? 맞아? 그럼 C가 지금 A에 들어와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 C랑 A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둘이 뭔가 완전 똑같은 거야. 같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 디테일을 확인하라. 이쪽에서는 둘 다 없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0 쪽에서는 C는 0을 갖고 있지 않지만 A는 0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C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안 돼. 왜? 0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C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C가 갖고 있는 건 A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C는 A에 포함되어 있고 A도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써주면 돼. 근데 뭐 당연한 건데 C가 A에 포함되어 있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C도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더 당연한데 여기에 C가 있어. 누가 포함하고 있어? A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포함하고 있어? A가? B가 이렇게 와 반에 포함해서 다 먹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C도 B에 안에 들어가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면서 밑에 62번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어제 방문했대. 어떻게 지금 이 단어는 오류야. 구성이 오류야. 지금 집합 연산도 안 배웠는데 이게 튀어나온다고. 그게 아니야. 이거는 연산까지 하고 풀어주세요. 문제는 이거의 오류입니다. 자 65번 갑시다. 여기서 또 엄청 쉬워. 그렇지? 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가 갖고 있는 건 B도 다 갖고 있어요 라는 말이고 끝이다. 그러니까 1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괜찮네 이렇게 보고 4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2는 아니잖아. 근데 여기 A가 있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너가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있다. 계속 원소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원래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거기까지 했었던 거고 여기 했어요. 부분집합 구하 갑시다. 개념적으로는 어제 다 했으니까 부분집합 한번 쭉 해보면 자 이 중에서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얘들이 부분집합의 후보들인데 걔네들이 원소들로 지금 이루어져 얘네들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부분집합은 예를 들어 모집합, 엄마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모집합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럼 보면은 누가 굉장히 거슬려두고 5번이 거슬려요. 그죠? 왜? 이 딴 거 없어요 여기. 너 누구의 자식이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이 모집합이 아니에요. 쌤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누구라 그랬죠? 무량수를 무소유 다 들어갈 수 있다. 시주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죠. 혹시 불교 집안이에요? 제사를 불교. 저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래요? 할머니까지. 개인적으로 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사는 저도 싫어하지만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제사를 안 해요. 기도나 하는 거지. 해보자. 해봐봐. 그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게 집합에 대한 강의들이야. 오늘 할 연산까지 다 들어있거든. 뒤에 몇 개 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거 강의 들었는데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본 그 강의들 들어줘야 돼. 5개 있어. 하나 20분이니까 100분 정도 돼요. 배속이 안 되니까 100분 잡고 봐야 돼. 그치? 그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수요일까지는 들어야 돼. 최소. 왜냐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 시험 보고. 그죠? 그 전까지 듣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실험하시고 그렇게 하죠. 들어야 됩니다. 다들 들을 거죠?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들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뭐 당연히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이다. 왜? 공집합은 어차피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쌤님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공집합 자체가 부분집합이라서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 했으니 얘도 맞는 거죠.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진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 안에도 있으면 된다. 너도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엄마 다 있네요. 그래서 2번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 공집합 0, 1, 2 다 있네. 뭐야?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걔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지만 진부분집합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됐나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 걸 랩하는 것 같아요. 진부분집합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74번 갑시다. 서로 같은 집합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해야 한다. 원소 입장에서 보자면 완벽하게 같은 상황인 거죠. 너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고, 2A가 서로 이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2가 없으니 너가 있구나, 여기는 4가 없으니 너가 4구나 하면서 졸라 쉽게 풀린다는 거죠. 아, 너무너무 쉽다. 사실 이제 집합이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격이 달라요. 아니 진짜 엄청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이 집합처럼 그 중간 난이도가 없는 단원이 없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밀드건 마스터 문제를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 것 같은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이제 집합을 막 나중에 막 합쳐놓는데 교집합 막 이런 거 두고 있는데 집합을 막 4개를 합쳐놔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집합. 선생님도 대학에 가면은 집합론이라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 집합이 이런 단원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나오는 대학 때 배우는 건데 선생님 그거 하다가 이제 이론을 포기할 뻔했어요. 수학 교육을 나왔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과목이 유일하게 하는 건데 그 집합론이 외계어 같았어요. 아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면서 성적은 그래도 A를 맞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선생님 전공은 다 A입니다. 수학은 하면 돼요. 이제 A 뿔에 있는 애들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천재들이 많아. 아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전교 1등 있죠. 전교 1등이랑 전교 50등 정도 차이. A랑 A 뿔의 느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니 썰을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천하에. 자 A는 B이다 하면은 서로 같아야 된다. 원소가 같아야 돼. 이제 추론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애들이 여기 짝꿍으로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죠. 둘 다 해봐야 돼. 근데 약간 추측하면서 해보면 좋아. 만약에 A 플러스 2가 6 마이너스 A이다 해주면 2A가 4가 돼서 A가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2가 되면은 했더니 2가 되네 하면서 오케이 미라클 하면서 A가 2구나 이렇게 나오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도 돼. 상관없어. 얘 너가 너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0이 되겠네? 하면서 다시 한번 넣어보니까 너는 마이너스인데 너는 6이네 하면서 또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생각을 하면서 암산으로 하면서 이제 A를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말을 해도 거의 이제 학생들이 0 넣어보고 아니네 이 마이너스를 넣어보고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힘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가장 많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부분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했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그래서 어떤 X라는 집합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 X라는 집합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 엄마 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1 아니면 2 아니면 3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2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3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에서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수가 될 테니까 몇 개 원소? 5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해서 32, 4번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는 워딩이 올 거야. 아니면 진부분집합이라는 워딩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씩 빼줘야 돼. 그러니까 함정을 잘 팔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79번 해보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 공식만 알려주면,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엔 이제 달라진다는 걸 이제 알았을 텐데 원소의 개수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A의 지분집합 개수가 31개라는 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X개라고 내가 해놓는다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X의 제곱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뭐래? 진부분집합의 개수라잖아. 그럼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1개 해줬더니 31개라는 거잖아요. 32개가 되겠네? 그럼 X는 뭐다? 아, 원소의 개수가 5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B의 부분집합, 그냥 부분집합이네.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Y개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2의 Y제곱개가 뭐다? 128개다, 118이다 라는 거죠. 외웁시다. 7제. 그래서 3번. 다음은 Y가 7이니까 답은 2 해주시면 돼요. easy. 그래서 이 집합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놀면서 실제로 우리 이제 이거 수학 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까지 그러니까 1대 함수 단원에서로 상수함수 정도까지는 놀면서 할 거예요. 놀면서 열심히. 그래서 편하게 오시면 되고.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명제에서 한번 얘가 삐끗합니다. 어디서 삐끗하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곳에서 삐끗 한번하는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편하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함수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역함수에서 숨이 끊어질랑 말랑해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좀 약간 스무스하게. 뭐 그러나 한참 나중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후의 일이고요. 이제 우리는 외워들었어요. 네? 짜란. 하얀색 물이 어떻게? 또 갑시다. 자,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좋아. A, B, C, D, E, F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A, B, E, F 중 적어도 한 개는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러분들 경우의 수 잘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적어도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자리가 6개가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는 A, B, E, F 적어도 얘네들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생각해 보면은 얘를 갖고 있거나 얘를 갖고 있거나 얘를 갖고 있거나 얘를 갖고 있거나 2개 갖고 있거나 3개 갖고 있거나 졸라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얘가 아는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전체의 경우에 쓰는 2의 몇 제곱? 지금 여기 6제곱일 것이고요.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은 A, B, E, F를 다 안 가지고 있는 걸 빼줘야 되겠죠. 적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넣고 없으니까 여기 쪽이 다 한 가지로 고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있어? 2의 제곱까지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빼기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범위의 떨리고 있어. 저게 뭐지? 경우의 수 문제를 좀 잘했어야 이쪽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토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 좀 잘해놓을까? 87번 갑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내가 풀이대로 풀어주시라고.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건데 전체 집합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재료를 주어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만 생각해 하면서 아니 넌 이제 1, 2, 3, 4, 5, 6이라는 이 원소들로서만 생각해 라고 해서 내가 전체 하면서 U를 쓰는데 이 U의 영어는 U의 영어는 어디에서 약자를 따왔죠? 유니버스. 유니버스, 우주, 유니버스 우주의 U를 따온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 U는 전체가 지금 1, 2, 3, 4, 5, 6 나한테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A가 있었어. A가 있대요. 2, 3, 5가 이렇게 있대요. 3개. 근데 이 A를 포함하고 있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X를 구해보요. 개수를. 될 수 있는 개수. 그러면 X는 이 사이에 껴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X는 지금 얘 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X가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 3, 5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들이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건 1이 있거나 없거나 4가 있거나 없거나 6이 있거나 없거나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의 세제곱계가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툴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다음. 끝났네요. 집합의 연산으로 합시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좀 지루하겠지만 살짝 이제 아는 걸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세요.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두 집합을 가지고 수의 연산 마냥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끼리 막 숫자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합이랑 우리 반 집합이랑 흠범쌤님 집합이랑 더한다 하면 뭘 해야 될지 지금 합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퓨전?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새로운 정의가 첫 번째, 덧셈과 대응이 되는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아주 특별한 놈으로 있고요. 서로서는 연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먼저 하고 이제 다른 지금 연산들을 하러 갈 거예요. 일단 거의 대부분 합집합,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합집합이 뭐고 교집합이 뭐냐?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제 합집합한다는 거는 기호로 일단 U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설명하고 갈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얘의 정의는 집합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어떤 원소들을 모아놨냐면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갖고 있어보자 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너도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는 거 우리 합쳐보자 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쪽으로 보자면 A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고 B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합해서 우리 다 함께 가지고 있어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범이한테 사과 해범이한테 이제 총이랑 대포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칼과 칼이 있었어요.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합쳐보자 하면은 총칼 대포가 있겠죠? 전쟁이 요즘에 이제 좀 한 이슈잖아요. 그죠? 전쟁 반대. 노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걸 안 했네. 세상에. 집합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어. 원소나열법에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해범이가 총총총총 칼칼칼칼 졸라와요. 근데 이제 무기들의 모임 하면은 총총총총 칼칼칼칼 이러지 않아. 그냥 총 하나 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집합은 그 기준으로 모아놓은 거라서 그래. 똑같은 거는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범이가 총칼이 있는데 내가 대포칼이 있었어. 그럼 우리끼리 합치면은 칼이 지금 2개 있지만 칼을 하나 취급해서 총칼 대포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조금만 생각해서 안 보이기 위해서 A라는 집합이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이 2랑 3을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A랑 B랑 합치겠어요? 라는 이 합집합의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너도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어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네, 2가 겹치잖아, 그치? 이 겹치는 거를 한 번만 써준다는 거지. 2를 2번 쓰지 않아요. 알겠네, 이거만. 그럼 저 겹치는 거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겹치는 거를 생색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의 연산 기호는 합집합을 거꾸로 이렇게 둔 거고요. 이 교집합의 의미는 완벽하게 여기서 이제 거슬리는 얘 둘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고 저 집합의 정의를 보자면 어떤 얘들을 모아놨는데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걸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야. 우리 동시에 갖고 있는 걸 나타내보자 라는 연산 기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동시에 갖고 있지? 2가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게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 상황에서는 그냥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 함께 다 담아보자 라는 의미고 교집합은 우리 같이 갖고 있는 거 꺼내보자 라는 의미야. 자, 그럼 이미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합집합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합치는 거니까. 뭐가 더 작아지는 거야? 그렇지, 교집합. 왜 우리 동시에 갖고 있는 거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합집합은 커지는 거, 교집합은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뺄셈으로 이제 연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뺄셈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서로소 집합이라는 건 수의 서로소랑 똑같아. 수의 서로소의 의미가 뭐지? 공통. 약수. 공통 뭐라고? 1이다. 다야. 서로소가 뭐지? 일단 두 수가 서로소다. 어떤 뭘 갖고 있죠?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겹치지 않는. 얼추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공약수가 공약수가. 없다. 맞아. 정확히는 이제 공통 인수가